장마가 끝나고 찜통더위와 함께 여름 휴가의 절정을 맞고 있습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하지만 자칫 피서지 분위기에 들떠서 음식을 잘못 먹어 탈이라도 나게 되면은 이 모처럼 맞은 휴가를 완전히 망치게 되죠. 게다가 치료를 위해서 약품을 쓸 때도 주의사항을 잘 지켜야 부작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천병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김정숙 청장을 모시고 식품과 의약품 안전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식약청, 제가 앞서서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저희들이 줄여서 식약청이라고 합니다. 식약청이죠. 예. 근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네. 의약품, 의료기기, 예. 그리고 화장품 등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국민 보건을 위해서, 보건 예. 증진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고요. 예. 또한 그 관련 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98년 2월에 설립한 기관입니다. 네. 저희들의 그 특별한 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네. 식품의 안전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네. 최종 제품에까지 각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고 네. 또한 수입식품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의약품의 경우에는 사전 사후에 그 제조, 생산, 유통 뭐 전 네. 분야에 걸쳐서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이외에 이런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도 필요하고 기준 규격 이런 것도 필요하고 네.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지정하고 네. 또 관리하고 있죠. 특히 식품의 경우에는 국민들이 많이 먹고 있는 다소비 품목이라고 합니다. 네. 약 30종에 대해서 항상 저희들이 수시로 검사하고 수거를 하고 관리를 하고 네. 있고요. 의약품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중요한 품목들은 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안 먹고는 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병 나면 약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식품과 의약품 안전성의 중요성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식약청 최초의 여성 청장으로 발령받으셨거든요.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외청단이 최초의 기관장, 여성 기관장이신데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소감 어떠십니까? 제가 벌써 10달이 됐네요. 예.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그 최초의 청장이라 해서 네. 조금 주목을 많이 받으셨어요. 예, 국민들이 좀 의혹과 염려와 다 한꺼번에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당시에 제가 부임할 때는 저희 식약청 자체도 사실은 조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네. 작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부임해서 보니까 저희들이 식약청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특히 제가 우리 청 직원들에게 내건 비전이 국민 안심 책임 부서였습니다. 국민 안심 책임 부서요. 부서. 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지자. 그래서 국민 안심 책임 부서로서 태어나자고 얘기를 했고 그 기본에는 국민의 기대가 있고요. 저희들이 이만물 시대가 가까웠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그 요구사항도 높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식약청이 대처를 하려면 그 혁신과 개혁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좀 주창을 했고요. 제가 그동안 10개월 동안 한 걸 이렇게 돌아보면 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네. 조직의 혁신을 조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조직의 혁신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예. 또한 기존의 인사 관행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경쟁체제로 바꿨고 또 안전관리,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들은 채우고 또 강화시키고 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것들은 찾아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기준 규격도 네. 만들고 하는 것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휴가가 절정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가지에서 이 식중독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거든요. 이 식중독 예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중독 예방 정말 세계적으로 네. 모든 국가가 다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식약청은 특히 올해를 식중독 저감화 원년으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 약 30% 정도 식중독을 저감하겠다라고 네. 저희들 목표를 세웠고요. 그 이유가 네. 저희들이 이제 면밀히 들여다보면 네. 지난 3년 동안 저희들이 굉장히 식중독이 대량으로 발생했습니다. 예.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첫째 저희들 그 식생활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서구화됐죠. 예, 그래서 외식을 많이 하게 됐고요. 예. 또 기후도 상대적으로 많이 따뜻해져서 좀 식중독의 뭐라 그럴까 최적의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줬고, 또한 그 학교 급식을 포함해서 급식을 하는 이런 대량 급식 문화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식중독이 발생해도 여러 사람이 네. 식중독을 일으키는 이런 규모가 대형화가 되게 되었죠. 예. 그래서 이런 원인을 저희들이 면밀히 들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그 식품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그 영업주들이 그 위생관념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네. 저희들은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과 예방이 첫째로 필요하다. 네. 그래서 지난 4월에 저희들은 약 3만 명에 해당되는 네. 그 영양사라든가 학교에 또 조리사 또 이런 영업을 관련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 교육을 네. 한 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5월부터 9월까지는 식중독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네. 그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식중독 지수를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받으시면 오늘 식중독 조심을 해야 되구나.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쓰신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학교 급식소 같은 이런 또 식자재 공급소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그 예방 교육을 철저히 네. 시키고 또 예방 교육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BCD 같은 네. 교육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받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일반인들은 아니겠죠? 일반인들은 아니고요. 예. 이 그 식품업에 종사하시는 예. 종사자들 위주로 예. 조심을 하시라고 만드실 네. 때 조심하시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학교 급식의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나오거든요. 예. 이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렇게 불량스러운 음식들을 먹는 거에 대해서 참 부모들이 많은 걱정을 하거든요. 예. 지속적인 감시와 그런 지도 관찰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특히 이 먹는 음식 갖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 장난치는 사람들은 참 중벌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불량식품, 불법 수입식품 이런 것들을 관리 관찰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난 5월 달에 네. 식품안전의 날 행사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민들의 열망도 있고 또 저희들이 보기에 식품위생법에 부족한 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보완해서 지난 1월 달에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그 시행되는 내용을 보면 첫째 무엇보다도 위해 식품이라고 생각되는 것 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해 식품의 수입이나 유통, 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예. 좀 예. 강력해졌나요? 그럼요. 예.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저희들이 제시하면서 이 위해 식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식품 이런 단속을 하는 위생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소비자들, 시민들의 참여를 격려하기 위해서 시민 감사인 제도라는 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했습니다. 일종의 그 식파라치 제도라고 봐도 되나요? 아니죠. 그런 식파라치 제도라기보다는 예. 공무원 측면에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미리 걸러주는 예. 소비자들이 이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식파라치는 보상을 갖고 하는 그렇죠. 부분들이고요. 뭔가 목적을 갖고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순수하게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영업 허가 취소를 받았던가 또 영업장에 폐쇄를 당한 그런 분들은 그 동일 영업을 5년 이내에 다시 하실 네.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영업을
제기했을 경우에 저희들 요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한번 한탕한다. 네.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또 한다.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 법으로 막았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부정불량 식품에 대해서 그 신고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네. 지금 18아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보상금을 그 경우에 따라서 네. 많이 올렸습니다. 특히 악질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실형을 살 수 있게끔 네. 형량의 하한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 번 걸리시면 네. 최소한 1년에 유기징역을 살 수 있게끔 네. 돼 있어서 사실은 제조업소에서는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은 제도를 강화해서 어떤 뭐 개선을 하겠다는 것보다도 이 식품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내가 만든 이 제품이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을 그럼요. 갖고 예. 하기를 어떤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네.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그 식품의 안전성도 중요하지만은 병이 났을 때 치료해주는 의약품 안전성도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네, 그 의약품의 그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저희 청의 또한 그렇죠. 중요한 임무입니다. 식약청이니까 식품과 약품 두 가지 큰 일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의약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 관리,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네. 있고요. 특히 국제적인 수준의 그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GRP라 그래서 Good Review Practi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수 심사 기준을 마련을 했고 또한 우리나라의 GMP 그 우수 제조 기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GMP 기준을 차등 평가 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그 GMP 시설이 나쁜 경우에는 네.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국제 기준을 올릴 수 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런 뭐 기준 규격을 정하는 것보다도 네. 제조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우선 국민의 안전이 첫째다라는 의식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네. 시기라고 봅니다. 예. 이 의약품 중에서도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신약 아니겠습니까? 이 신약 개발은 그야말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갖다 주는 최첨단 산업 중에 하나인데 이 신약 촉진화 대책을 세우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네. 21세기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뭔가를 저희들이 네.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그 국가 기술에 대한 네.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그 참여정부에서 10대 성장 동력 산업을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BT 산업입니다. 그렇죠. 생명공학 산업입니다. 네. 근데 그 이 생명공학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현재 안전관리 기준 설정이라든가 네.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비해서 미흡한 부분들을 그 정부 차원에서 부처 간에 네. 의견을 동일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논의한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신약 특집을 지난해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소라든가 연구원들을 쫙 만나보니까요. 굉장히 거의 집에들도 안 가시고 참 힘들게들 생활을 하시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신약 허가 기간이 너무 길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새로 바뀐 게 있나요? 예, 저희들의 경우에는 네. 연구자들이 예. 기반 기술을 해서 효능 검증만 되면 네. 금방 제품이 나간다고 생각하십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물론 이제 철저한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예. 저희들은 국민의 안전이 첫째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무슨 제품을 만들든 어떤 효과가 있든 간에 네. 국민에게 안전하다는 국민에게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보장이 되기 전에 놓을 수가 없는 예.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그 막을 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전평가 기술이라는 걸 도입해서 그 신약의 안전성, 유효성, 또 네. 독성 문제 네. 전반적으로 다 심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 허가를 주고 있지요. 네.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것이 준비가 안 됐을 때는
그 식약청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전 상담제라는 걸 도입을 해서 사전 상담제요. 예. 이런 연구자들이 저희들 청에 와서 사전 상담제를 신청을 할 경우에는 네. 저희들이 그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품이 나올 때까지 저희들이 단계별로 네.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하고 또 뭐를 해서는 안 되고 뭐를 꼭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전부 다 저희들이 상담해 드립니다. 지금 신약 허가 기간이 단축됐나요? 예년 전에보다? 저희들이 현재 예. 미국이랑 경쟁했을 때 약간 깁니다. 미국은 약 10년에서 14년 정도 보고 있는데 네. 저희들은 이 개발에서부터 제품 나오는 기간을 1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런 사전 상담 제도와 저희들이 준비된 규제, 또 신속한 규제, 또 그 양질 규제를 했을 경우에는 국제 경쟁력도 가진 네. 제품이 약 5년 정도 단축돼서 네. 7년 정도의 이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저희들이 상의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럼 미국 같은 신약 선진국을 우리가 따라잡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신약의 개발부터 허가 기간을 과감하게 줄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렇습니다. 인력 충원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예, 저희들이 이제 이 안전성 심사 기준의 수준이 사실은 국제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 조금 미흡합니다. 네. 저희들 기반 기술은 뭐 황우석 교수님도 네. 계십니다만은 저희들은 선진국의 약 한 80~90%까지는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안전평가 기술에만은 조금 미흡해서 그 점을 보강해야 된다고 정부 차원에서 얘기를 했고 예. 지금 행정자치부에 인력 충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네. 현재 약 2개과 13명 정도는 확보가 거의 된 상황이고요. 네. 내년도에 한 30명 정도 더 요청하고 있고 지금 담당 부처 간에 네.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네, 앞서 황우석 박사 언급도 하셨습니다. 대단한 과학자시죠. 이 난치병 환자를 위한 배아줄기세포 복제 세계 최초로 성공하셨는데 이 식약청에서는 어떤 지원책을 갖고 계세요? 저희들이 이런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세포 치료제의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포 치료제의 가이드라인, 예. 그 평가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예. 현재 올해는 9종, 내년도에는 약 7종 정도 네. 지금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 작년 7월부터 시행했던 건데 연구자 임상이라는 네.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포 레벨에서 동물 레벨에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됐을 때 임상 전체적인 절차를 밟으면 굉장히 깁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이게 듣는지 안 듣는지 아주 숏타임으로 이게 짧은 네. 기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 연구자들의 그 의욕을 저희들이 돕기 위해서 만든 연구자 네. 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전 상담제를 이용을 하시면 이 심사 기간 동안에 실수하지 않고 예. 꼭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평생을 BT 분야의 연구에 몸담으신 그 석학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나라의 BT 수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반 기술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예. 황 교수님도 아까 자꾸 예. 말씀드리는데 황 교수님을 위시해서 많은 학자들이 경쟁력이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중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간에 여러 인프라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 청의 경우에는 이 안전기술 평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안전평가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활성화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현재까지 임상시험이 끝난 세포 치료제는 약 6종 정도 되고요. 네. 임상시험하고 있는 것도 여러 종이 있고 네. 또한 바이오 제네릭 드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든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게 200여 종 이미 허가가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고 좀 아쉬운 거는 세계적인 제품이 아직 못 나왔다는 것이 좀 아쉽죠.
끝으로 우리 식품과 의약품을 총괄하는 식약청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쭉 정리해 주시죠. 저 식약청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잘합니다. 식약청이 참 고생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는데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예. 그래서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게 규제기관의 불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또 저희들 잘못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좀 다가가는 예. 국민들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예. 저희들 그 혁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잘해보려고 하고 있고 머지않아서 국민들이 정말 식약청이 변했네 라고 네.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람 사는데 꼭 필요한 게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옷은 안 입어도 되고 집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거든요. 이 식품과 의약품 안전성을 높이는 일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부터 여름 더위가 절정을 이루는 8월이 시작됩니다. 8월은 또 태풍의 계절이기도 한데요.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두세 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란 예보입니다. 지금부터 집안밥 점검을 철저히 해서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